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저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저축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네, 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매우 큰 변화와 혁신. 이런 큰 변화와 혁신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좀 크게 바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제 구독자 3만 명 된 지가 올해 1월 1일이었나? 네, 제가 3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원래 3만 명 되면 좀 해야지 하면서 제가 미루었었는데 오늘은 3만 명 된 특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너스, 네, 제가 드리는 뭐 감사 인사로 제가 인생 역전 로드맵에 대해서 짧은 특강을 좀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되고, 누군가는 돈 버는 게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러신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본인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만족스러우신 분이 굳이 이렇게, 제 말을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들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 강의를 그동안 꽤 많이 했고, 그리고 특강도 성공학 관련돼서 특강도 제가 되게 많이 해서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거랑 또 비슷하지만 결이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네, 제 유료 강의를 들었든 뭐 성공학 칼럼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이든 맥락은 비슷하지만 좀 디테일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경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얻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빨리 10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방법. 여기 써 있잖아요. 가장 빨리. 그쵸? 그러니까 뭐 10억 아니라 100억을 바꿨죠. 네, 제목을. 가장 빨리 10년 안에 100억을 만드는 방법. 근데 솔직히 10년 안에 10억을 만드는 방법이든 100억을 만드는 방법이든 뭐 1000억을 만드는 방법이든,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내가 그리는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디테일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전략과 성실성, 그리고 운, 뭐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이루게 될지, 얼마나 크게 이루게 될지는 본인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100억은 몰라도 10억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이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지만, 10억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가난은 탈피되고 그래도 좀 풍족한 삶을 사는 수준이 10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저는 뭐 삶에서 큰 차이가 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그다음부터는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0억을 벌었더니 생긴 일, 뭐 제가 예전에 성공학 칼럼에 그런 영상도 찍었는데, 10억을 벌든 뭐 100억을 벌든 어차피 돈 액수가 행복이나 뭐 삶의 성공 지표를 결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돈을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몰두하든, 그 인생을 다시 내 마음대로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뭐 10억을 벌었든 100억을 벌었든 이건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목표여야 돼요. 월 저축액 1000만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월 저축액 1000만원. 뭐 월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퍼지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맞벌이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정말 천지빽깔이고, 혼자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월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저는 여기에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에 잡냐면 여기엔 정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수익이 있어야겠죠. 월에 1,000만 원을 저축하려면 뭐 정말 자린고비 같은 분은 뭐 거의 없겠지만 한 달에 1,100만 원만 벌어도 순수익 저축액이 1,0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드물죠. 근데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축을 하려면 수익이 적어도 한 1,500만 원은 돼야겠죠. 네, 요거를 일단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쓰면 결국에 저축하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넷이라고 하죠. 넷.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찌됐든 뭐 수익에서 지출을 뺀 거죠. 이 금액이 1,0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일단 초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 할애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저보다 월등히 부자분들이 뭐 제 방송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 달 저축액이 뭐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뭐 저축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한 500만 원 정도? 네, 많게는 500만 원 저축하면 정말 훌륭한 거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현재 얼마를 벌고 있든 관계없이 한 달에 월 저축액 1,000만 원을 만들자. 일단 단기의 목표를 뭐 단기라고 하니까 좀 이걸 단기에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3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3년에 월 저축액 1,000만 원은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수강생이었던 분들 중에 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제가 뭐 굳이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덜 할 뿐이지 저한테는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는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벌고 있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3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특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부터 달성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어렵죠.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게 된다면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들이 적겠죠. 하지만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고서 10년 안에 100억을 만든다. 저는 그거는 좀 환타지라고 생각해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이런 직업이 있어요.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전업투자자? 네, 전업투자자로 성공한다. 저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 투자로 뭐 전업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걸 투자해서 이렇게 뭐 10억을 만들고 100억을 만들고 물론 있긴 있죠. 하지만 정말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네, 그분들 뭐 유튜브에서 대부분 유명하잖아요. 그쵸? 왜 유명할까요? 워낙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사업해서 월 1,000 버는 사람들 안 유명해요. 그쵸?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흔히 찾을 수 있고 걔 돈 많이 벌었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해서 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까지 이렇게 버시는 분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월에 1억 이상 버는 거는 뭐 좀 기업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요 정도 수준은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한 1,500 정도 벌고 500만 원 이하로 써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 요 정도 만드는 거를 일단 3년 안에 해보자. 이거를 일단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 힘 빼고 있으면 사실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수강생이 정말 많잖아요.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뭐 한 100명 이상 듣는데 제가 1년에 적어도 이 강의 저 강의 하면은 뭐 5, 6번 이상 강의하는데 그럼 1년에 뭐 보통 한 1,000명 정도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업 들은 사람이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보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뭐
외벌이든 맞벌이든 한 월 수익이 한 500만 원이라고 치면 쓰는 게 한 달에 한 뭐 한 300만 원 이상은 쓰잖아요. 보통 4인 가족 정도 되면 뭐 4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한 달에 저축액이 이자 내고 이거저거 다 하면은 월 저축액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00만 원을 잘 모아서 투자를 잘 한 다음에 이걸로 부자를 되게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될 수 있죠. 월 200만 원을 뭐 지수 ETF 상품에 꾸준히 넣어서 한 60년 잘 투자하면 될 수 있죠. 근데 60년, 제 나이가 지금 40대거든요. 60년 이렇게 투자하면 100살에 부자 됩니다. 100살에.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100살에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생각해도 산술적으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월에 20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해서 어떻게 남들처럼 100억 부자가 되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뭐 한 10배 수준의 1000% 수준의 수익률이지 10년 동안 이게 100배, 만배 이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1000%, 뭐 100배 수익 뭐 이런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1억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뭐 200만 원씩 열심히 모으면 1억 모으죠. 네. 그 1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2,400만 원 모으고 4년간 열심히 모으면 1억 모으니까 그렇게 종잣돈 1억을 만들어서 이걸로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1억을 잘 굴려갖고 투자 잘해갖고 부자 된 사람 솔직히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으십니까? 종잣돈을 잘 만든 다음에 이 종잣돈을 잘 불려서 투자를 겁나 잘해서 이런 투자 실력으로 이걸 불려서 부자가 된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환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많아요? 내 주위에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2021년이나 2022년 초에 뭐 요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내 주변에 투자로 돈 번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다행히 2023년은 정말 많이 꺾어졌죠. 네,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지금 뭐 상반기니까 상반기까지 계속 많이 꺾어졌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100억 뭐 자산 순자산 100억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그쵸? 유튜브에서 순자산 100억 막 이렇게 자기 막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00억이 현금으로 100억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어찌됐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자산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시세에 따라 흔들리니까 최근에는 또 적게는 뭐 한 20%, 많게는 한 50%에서 70% 막 이 정도 막 꺾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네가 투자를 못하는 거다라는 시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시선이 있겠지만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 삶이 좀 행복하고 쾌적하고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뭐 유튜브 활동을 잘하고 있거나 강의를 잘하고 있거나 해서 뭐 다른 현금 흐름이 있는 분이죠. 그건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전업 투자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저처럼?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거기에서 일단 현금 흐름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지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업하지 않고 아니면 뭐 듀얼 인컴도 좋아요. 듀얼 인컴이거나 아니면 고소득 급여 봉급쟁이는 월급쟁이는 샐러리맨은 고소득이어야 돼요. 네. 그 기준은 월 1000만원 저축이 1000만원이다. 월급이 한 달에 1000만원이면 물론 적은 건 아니죠. 많은 거긴 하지만 그게 꼭 부자가 된다고 확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저축을 1000만원 해야 돼요. 저축을 1000만원. 1000만원을 버는 것과 1000만원을 매달 모으는 건 천지 차이에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을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저축을 1000만원을 못하면서 지금 너무 투자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하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500만원 월급 받아서 한 300만원 쓰고 한 200만원 저축하는 뭐 이런 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분은 이 200만 원을 열심히 모아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자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 이야기를 뭐 비판 없이 그렇게 듣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제가 채팅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해서 투자를 잘하면 나는 부자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자 될 가능성이 뭐 100%다 하면 10점.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 1점. 1점부터 10점까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제가 그걸 보고 그에 맞게 또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그만두라는 딸이 있어요. 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황금사자 수학님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는 계신데 1,000만 원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말 1,000만 원 버는 것과 1,000만 원 모으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예요. 맞아요. 네, 대부분 1, 2, 3, 뭐 이 수준이죠. 네, 10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내가 이게 어려운 걸 계속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에 답이 있는 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글에도 썼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전부 다 가시밭길에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면 부자가 될 순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하시는 분은 굳이 오늘 영상 보실 필요 없다. 왜냐면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꼭 행복하려고 할 때 부자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공무원의 삶을 살고 실수령액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돼도 잘 아껴 쓰면서 안정적인 삶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가슴 깊이 존경하고 내가 그러지 못할 뿐이지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존경하고 네,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폄하하려는 마음은 1도 없으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처럼 돈 욕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는 분들, 네, 그분들을 위한 오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정말 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저처럼 결핍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나는 꼭 부자로 그냥 내 생애에서 부자로 꼭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인데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한 길이에요. 내가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먼저 반문을 해보시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점차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은 3년. 3년입니다. 3년. 여러분이 현재 몇 살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월저축액 이렇게 하는데 3년. 지금 뭐 대학생이면 어렵죠. 네, 대학생이면 3년 안에 월 저축 1,000만 원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하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건 확실하니까 이걸 되려면 대학생 아니고 성인 기준으로 20대에도 대학은 졸업한 걸로 하죠. 3년 이내에 어떻게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먼저 좀 해보고자 해요. 네, 현재 저축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뭐 저축을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월 저축 1,000만원을 할 것인가.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편. 월 저축 1,000만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월 저축 1,000만원을 만들려면 물론 소비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네, 버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소비가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자산이 순자산 10만원으로 10억으로 할게요. 네, 순자산이 10억이 있다. 그런데 이 10억이 어디 가나 다 순자산 10억인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히 내가 10억인데 뭐 프랑스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영국 사람이야.
런던에서 순자산 10억이 있는 거랑 아니면 필리핀에서 순자산 10억이 있는 거랑 너무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이야기해도 강남에서 순자산 10억이 있는 거랑 아니면 뭐 평촌 정도에서 10억이 있는 거랑 그리고 제가 뭐 살고 있는 전라도 전주에서 10억이 있는 거랑 이것도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내가 순자산 10억이 있어도 솔직히 중하위권이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네, 아마 강남 사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전세살이를 대부분 하실 것 같고 뭐 자가에 사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작은 집이거나 빌라거나 하니까 그래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좀 가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강남의 좀 상위권 지역에서 10억, 순자산 10억으로 살면은 좀 난 중하위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뭐 저도 살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억 이하다. 그러면 진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평촌에서 살면은 약간 좀 중상위권? 잘 사는 중산층? 네. 요 정도 느낌은 납니다. 한 순자산 10억 정도 있으면 뭐 분당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출 끼고 그래도 자가 있고 뭐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촌으로 잡았잖아요. 그쵸? 평촌에서는 그래도 뭐 우리 집 한 채 정도 있고 뭐 엄청나게 가장 뭐 최상급진 아니더라도 요 정도 살면서 그냥 나쁘지 않은 그 정도 뭐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전주 살고 있는데 뭐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주를 폄하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주에서 순자산 10억으로 살면은 그냥 상위권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상위권이다. 왜냐? 집이 보통 뭐 괜찮은 집들이 2, 3억이에요. 무슨 뭐 새 아파트 뭐 84제곱미터 이런 게 3억대 한 4억 정도 되니까 10억이면은 뭐 순자산이 뭐 6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차도 좀 외제차 타고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느낌이 납니다. 요렇게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뭐 이래라는 아니에요. 네, 할 수만 있다면 하급지에서 살면 돈이 덜 듭니다. 일단 주거비가 많이 줄어들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만 품위 유지비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강남에서 10억이 있어도 가난한 이유는 뭐 주거비도 물론 있지만 학원비라든가 그리고 차도 쓸데없이 비싼 거 타게 되고 음식값도 좀 비싸고 좀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좀 상급지 뭐 반포나 뭐 요렇게 뭐 대치나 이렇게 좀 상급지에서 살게 되면 그냥 학생 한 명당,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적게 드는 집이 교육비가 한 명당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또 뭐 많이 쓰는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사교육비만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아이가 두 명이다. 그럼 그것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기본 생활비가 있으니까 생활비 한 400만 원 쓰면은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생활비만으로 한 1억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죠. 지금 뭐 강남 살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뭐 한두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내가 사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1억 쓴다고 생각하면 되게 사치한다고 오해하실 텐데 이런 말 하면 지만 진짜 그냥 웬만큼 필요한 데 드는 돈만 써도 한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 쓰게 됩니다. 그게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인 가족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 2명 키우면 그렇게 돼요. 네. 왜 그런지는 그 동네 사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평촌만 살아도 그것보다는 1, 200만 원은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둘 있다면 여기도 근데 뭐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죠. 네, 생활비가 그 정도 들고 전주에 살면 그거보다 또 덜 들어요. 네, 4인 가족이 적게 쓰면은 뭐 한 200만 원, 많이 쓰면은 한 400만 원 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지출액 차이가 많이 나요. 저 뭐 다 살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월 지출액이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여기가 막 800만 원이다. 그러면 평촌은 대략 한 600만 원. 전주는 대략 뭐 약간 좀 뭐
아껴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생활비가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크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살 때, 뭐, 저 지금 전주 사니까, 전주 살 때가 반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주거비까지 뭐 생각하면 더 많이 차이 납니다, 사실. 제가 뭐, 작년에 강남 삼성동 살았고, 네, 지금 전주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평촌은 아니지만, 제가 분당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살아본 데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종시는 한 평촌하고 전주하고 한 중간 정도 들 것 같아요. 요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익을 400만 원 늘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좀 하급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좀 생활비가 좀 덜 드는 지역에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도 강남에 살면은 또 장점은 있어요. 특히 뭐 자녀를 키우시는 뭐 부모님이시면 그러면 또 학군지에서 키우는 게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학군지에서 키우면은 강남에서 예를 들어 크면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는 사실 되게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 많이 배우는 게 저는 친구들에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강남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열심히 뭐 부지런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전주의 꼬맹이들, 뭐 세종시 꼬맹이들은 대부분 놀아요. 네, 특히 전주 꼬맹이들 진짜 엄청 놉니다. 뭐 학원도 별로 없기도 하고, 물론 뭐 학군지라고 하지만 제 눈엔 솔직히 학군지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학원들이 있는 거하고 학군지는 정말 다릅니다. 제 기준이에요. 저는 뭐 사교육을 현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키워서 솔직히 최상위권의 학생이 된다. 이거는 좀 어렵다. 어려워요. 네, 뭐 현실이니까. 하지만 뭐 특목고 가거나 뭐 요런 데 가면은 뭐 괜찮죠. 네, 좋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 데 가면 괜찮죠. 네, 그냥 요런 게 다 저는 이 생활비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이유가 있고 이득이 있어요. 손해도 있고 이거를 잘 생각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전주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 교육은 버린 거냐? 저는 일부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저는 학벌이 물론 좋으면 좋지만 뭐 제가 학벌이 좋았잖아요. 뭐 저는 서울대에 나왔고 네, 수학과 졸업했고 학벌의 득을 저는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뭐 교육업자잖아요.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고,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서울대 간판이 제 사업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랄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거든요. 예, 믿음을 주는 거. 이 스펙,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스펙 요 하나 때문에 저는 신뢰에 대해서는 굳이 내 입으로 막 떠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최소한 합리적이지 않은 뭐 그냥 어처구니없는 얘기는 안 하겠구나 라는 믿음은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누군가는 취업 때문에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학벌이나 교육 뭐 요런 거 생각을 해보면 학군지에 사는 게 사실 이득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출하고 가는 게 의미가 있냐? 그건 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요 책을 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보면 기요사키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은 대략 재산이 한 1조 이상의 재산을 모았어요. 네, 물론 교육업으로 많이 벌었어요. 네, 어찌됐든 이 기요사키도 어렸을 때 공부 그렇게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네, 사업 수완을 키우고 전략을 잘 짜고 하는 게 마케팅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돈 버는 데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학군지를 버렸습니다. 강남 살다가 일로 왔어요. 그죠? 이거는 제 선택일 뿐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교육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저는 전주로 온 이유 중에 애들 교육도 생각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 전주에는 상상고등학교라는
우리나라 탑5 안에 드는 굴지의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뭐 전주를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주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삶의 만족도가 저는 높아요. 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건 좀 고를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살아봤어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옮기니까. 전 강남에서도 살아봤고, 강남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 살아봤어요. 뭐 압구정에서 다 학교를 나왔고,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뭐 신사동에서 살았고,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살았어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살았고, 세종시에서도 살았고, 네, 또 삼성동에서도 살았고, 지금 전주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살아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가감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강남은. 그리고 전주는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삶의 만족도는 행복지수는 강남보다 오히려 전주분들이 훨씬 높아요. 마음에 좀 여유도 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볼게요. 뭐 강남에 내가 뭐 대치동 산다. 대치동에 살았었다 그랬죠. 대치동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 그러면은 보통 인사도 안 합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저 전주로 이사와서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그냥 항상 도와줘요. 그 문 여는 것도 엘리베이터 항상 잡아주시고, 문도 다 열어주시고,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고, 애들이 저 모르는 애인데도 저한테 인사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그게 좀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좀 없어요. 네, 강남에 사는 분들은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저 강남이 진짜 오래 살았어요. 네.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강남에 산 기간을 다 하면 30년이 넘으니까 강남이 정말 오래 살았는데 정말 정이 없습니다. 되게 좀 각박해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고 다들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전주 분들은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되게 많아요. 강남은 점심시간에만 가도 사람들이 막 빠글빠글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너무 많고 하잖아요. 근데 전주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면 전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식당들을 많이 하시는데 식당들이 다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히 붐비지 않아요. 다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수익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강남 분들이 전주 분들보다 돈은 훨씬 많이 벌지만 행복지수가 더 높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름 전주에서 사는 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아직까지는 네, 만족하고 있어요. 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오히려 하급지로 가면 더 높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벌어대려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전주에서 뭐 싸게 들려고 하면은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로도 살 수 있으니까 전주에서는 뭐 집이 뭐 워낙 싸니까 뭐 한 1억 정도면 웬만한 집 살 수 있거든요. 자가에서 1억 좀 넘게 주면은 뭐 살 수 있으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쵸? 그런 집이 전주에 수두룩합니다. 네. 저렴한 집 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전주로 이사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00만 원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 네,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거죠. 요 동네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아주 잘 버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버는 거고. 하지만 생활비가 워낙 적게 들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뭐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출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거주 집. 이게 좋은 집에 살수록 주거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들죠. 만약에 뭐 월세가 됐든 이자가 됐든 좀 주거비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싼 차, 새 차라고 할게요. 저는 새 차를 살면서 딱 한 번 타봤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새 차는 사진 않습니다. 새 차는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쓸데없이.
새 차 타는 것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새 차를 사더라도 한 10년 이상은 좀 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차로 사서 10년 이상 타자. 전 이게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고로 사서 10년 이상. 이 집은 뭐 여기에서 일단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맞게 좀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게 투자용 집과 실거주하는 집은 다릅니다. 실거주용 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용 집은 그 투자니까 지출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사교육.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이 사교육비가 정말 이거는 저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교육 종사자거든요. 사교육은 정말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해요. 끝이 없습니다. 돈질로 애들 점수를 결코 올릴 수 없습니다. 네, 어느 수준까지는 가겠지만 돈질로 올리는 거는 정말 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뭐 요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들 뭐 친구 관계, 교육 관계, 뭐 주변 환경 뭐 요런 거는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 이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의 환경,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애들한테 야 니네 들어가서 공부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들이 돼서 애들한테 자기들은 계속 스마트폰 하면서 애들은 뭐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가정 환경. 네, 엄마 아빠도 같이 공부하면 애들도 그래도 공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고 늘상 공부를 너무 당연하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뭐 취업한 다음에 더 이상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죽을 때까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돈을 써서 어떻게든 애들 학벌을 좀 올리고 싶다. 이거는 그냥 욕심이다. 이건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세 개를 잘 컨트롤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외에, 뭐, 이렇게 명품 쓰고, 뭐, 보통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막 다들 명품 시장할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제 주변에 뭐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네, 명품을 만약에 샀다. 그럼 그거 진짜 오래 써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오래 부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뭐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제가 그 부자인 상태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돼서 마음껏 명품 쓰고 돈 펑펑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은 부자가 되는 순간 망할 거예요. 네, 그 복권에 당첨돼 갖고 뭐 불행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지출을 컨트롤하는 건 부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좀 잘 줄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수익 빼기 지출인데 수익 얘기를 안 하고 왜 계속 지출 얘기만 하냐? 난 지금 적게 쓰고 잘 쓰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출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지출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아까 누가 제가 월 1,000만 원은 버는데 월 1,000만 원 저축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방법은 쉬워요. 몸이 힘들 뿐이지. 그냥 나를 갈아 넣어서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뭐 주 7일 일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1,000만 원 그렇게 어렵게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12시간인데 30일 일하면은 한 360시간이잖아요. 360시간 곱하기 뭐 일단 내가 1시간 뭐 시급을 한 3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일만 하면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그냥 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쉬워요, 사실.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내가 1시간에 3만 원 벌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쉬는 날 없이 일하면 1,000만 원 버는 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놈의 보상 심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직장인이신지 자영업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직장인이시거나 뭐 자영업 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내 몸을 좀 많이 써서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시간을 좀 많이 들이죠. 그리고 좀 피로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 심리가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한 30살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뭐 그 전에도 물론 20대 치곤 돈을 매우 잘 버는 편이긴 했지만 제 생각에 30대부터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 못지않게 돈 잘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너무 컸어요. 보상 심리. 나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저는 진짜 하루에 거의 한 14시간 이상 매일매일 일했던 것 같아요. 쉬는 날 없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일했거든요. 쉬는 날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14시간 정도 계속 일했어요. 이 중에 14시간 중에 수업 시간이 한 13시간이었어요. 지금처럼 강의하는 시간이 하루에 13시간씩.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뭐 그냥 뭐 몇천만 원씩 매달 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 심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각종 취미 활동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뭐 사진도 많이 찍어봤고 카메라 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보드 타러도 다니고 오토바이 타러 다니고 오토바이 되게 많이 샀어요. 오토바이 제가 많을 때 오토바이만 9대 있었어요. 오토바이 9대 미쳤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쳤어요. 이때 미쳤습니다. 정말 이때 가양동에 역세권 아파트가 갭 끼고 잘 샀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오면 잘 사면 작은 거 소형평수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거든. 1,000만 원이면. 근데 쓸데없이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때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썼고 특히 또 제가 뭐 닉네임이 인도 유랑이잖아요. 유랑. 이 뭐 돌아다니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유랑이 닉네임이겠습니까?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이 보상 심리가 너무 커가지고 틈만 나면 여행을 가려고 했고 뭐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여행 갔다가 다음날 와갖고 뭐 그 다음에 또 수업하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잠 안 자고 여행 가고 잠 안 자고 놀고 이 쓸데없는 보상 심리 때문에 정말 좀 혹사를 좀 많이 했었죠. 이런 돈 먹는 하마들을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먹는 하마를 경계하세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보상 심리. 보상 심리를 조심하세요. 네. 이 보상 심리를 줄이는 방법은 돈 안 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추천해 주는 거는 당연히 달리기고요. 그리고 등산도 추천드리고요. 계단 오르기.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3대 운동입니다. 돈 안 들지만 효과는 가장 좋은 3대 운동. 달리기, 등산, 계단 오르기. 저는 계단 오르기는 너무 재미없어서 잘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한 600계단 정도? 600계단, 산에 있는 600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하고 있고, 등산도 정말 좋은데, 주 1회만 해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보상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월에 1,000만 원을 뭐 벌든 저축하든 이 정도 매출을 내려면 건강하지 않고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다 나를 갈아서 처음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빌 언덕이 없으면 나를 갈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가장 돈 벌기 쉬운 거는 나를 쥐어 짜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진짜 오늘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 수입이에요. 저축액이 아니라 월 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월 수입이 500만원 이하다. 나의 월 수입이 뭐 내가 가정주부라면 내 남편의 월 수입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 가정주부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냥 영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남편분과 같이 협조해서 벌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편의상 그냥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0원이라고 할게요.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거 저도 압니다. 네, 가정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잘 알고 있어요. 제 와이프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활동, 이런 경제활동 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네, 늘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너 이렇게 돈 벌래 아니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뭐 이렇게 교육하고 할래 하면 전 무조건 일하는 걸 택하겠어요. 집에서 애들 키우고 가정 뭐 이렇게 돌보고 가사 일하고 이런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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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달에 누가 1,000만 원 줄게 해도 저는 마다할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0원이라고 네, 칠게요. 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월수 5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다. 그러면 어떻게 월 저축을 1,000만 원을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해법은 다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략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게요. 예를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한 매출이 한 800에서 월 매출입니다. 900만 원 정도 나고 뭐 임대료랑 뭐 월급이랑 재료비 빼면은 순수익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무슨 뭐 자영업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 이렇게 한지 뭐 한 3년에서 5년 이상 되었다. 3년에서 5년 이상을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순수익 400만원, 500만원 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처음 다른 사업을 해보신 게 아니라 첫 사업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첫 사업에 자영업 뭐든 상관없어요. 치킨집은 그냥 예를 든 거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출 800만 원 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뭐 한 13시간씩 일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주 7일을 일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열심히 하루에 13시간씩 주 7일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순수익이 한 달에 4,5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왜 접을 생각을 못하죠? 이걸 왜 계속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3시간씩 주 7일 매일매일 12시간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360시간이잖아요. 그쵸? 360시간을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60시간을 일하면서 지금 500도 못 버는 거예요. 한 대략 한번 400만원 번다고 칩시다. 순수익이 진짜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400만원이다. 시급 만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요새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 시급 만원은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배달을 하루에 13시간씩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엔 순수익이 한 800만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배달 알바 해봤어요. 네. 스쿠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알바 저도 해봤습니다. 수익이 적지 않아요. 네, 제가 20살 때도 적지 않았는데 지금도 적지 않죠. 네, 1,000만원씩 버는 사람도 꽤 많고. 근데 단 강남 같은 데서 해야 돼요. 수요가 많은데 강남에서 살진 않더라도 이 배민에서 알바한다 그러면 강남에서 해야 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아니 왜 치킨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이 있다고 쳐도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도 못 본다. 접으세요. 진심입니다. 이거 계속 해봤자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접고 나서 뭐 하죠?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잖아요. 접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장사했으면 어디가 잘 되고 어떤 사장님이 돈 많이 버는지 아실 거잖아요. 그쵸? 그 사장님네서 일하세요. 진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하고 있어. 학원장이야.
한 달에 월 수익이 500만 원도 안 된다. 그냥 접으세요. 강의력이 있는, 내가 직접 강의하는, 내가 하루 종일 강의만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안 된다. 그거 접으세요. 왜 해요? 접고 나서 잘 되는 학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벌걸요? 그러면 뭐 한 600만 원 이상은 벌걸요? 아니 그냥 뭐 100만 원 더 벌자고 남의 가게에서 일합니까? 그냥 제 거 키우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왜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학원이 잘 되는데 왜 우리 학원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지 가서 배우세요. 1년이라도. 1년을 여기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3년 이내에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3년이니까 지금 과감히 빨리 접으시고, 뭐 지금 권리금 잘 나오거든요. 지금 상가가 되게 없으니까 식당을 하시든, 식당은 1층에서 하니까 요즘에 1층 상가는 권리금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학원이 요즘에 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권리금도 좀 받고 웬만한데 막 3천만 원씩 막 권리금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찬스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네, 권리금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지금 권리금 받고 접으세요. 그리고 식당이 됐든, 내가 뭐 요식업이다 그럼 식당, 뭐 미장원이다 그럼 뭐 다른 미용실, 뭐 내가 학원을 하고 있다 그럼 뭐 남의 학원 가서 정말 원장급으로 일하세요. 원장급. 뭐라 그래야 돼? 그 식당에서, 그 학원에서, 그 미장원에서 정말 끝발 날리게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는 기간이 1년이면 1년 동안 그분에게 돈을 정말 많이 벌어다 주면 나도 많이 뭐 그만큼 벌게 되겠죠. 미용실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비율제 잘 하면 되죠. 어찌됐든 그렇게 사장님께 돈을 잘 벌어주면 내가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고 내가 그 사장님께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내가 너무 이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장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대체 여기는 왜 잘 되는지를 가까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첫 사업으로 치킨집을 차려서 3년이나 5년 해서 한 달에 500도 못 벌고 그렇게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만 일한다고 도달할 수 없어요. 더 뭐 유지하면 다행이지,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저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저축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네, 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매우 큰 변화와 혁신. 이런 큰 변화와 혁신은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좀 크게 바꿔야 돼요. 레볼루션이라 그러잖아요. 레볼루션, 뭐 과학혁명의 구조, 뭐 이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레볼루션이 있어야 돼요. 그 데미안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씩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그대로 월급 받으면서 아니면 자영업 하던 그대로 1000만원을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겠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아는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 모습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고3 때 열심히 공부 못한 것 같아서 재수하잖아요. 고3 때 점수보다 더 낮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서 재도전을 하지만 사실 이때가 정말 최선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게 최선이니까. 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레볼루션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왜 하던 대로 합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떤 광고 보니까 그러던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한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준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배운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먹고 자고 싸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에 부자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진짜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하고 정말 친해져야 돼요. 부자랑 정말 친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종업원으로 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밀접하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장을 가까이서 뭐 보필한다 그러면 그러지만 가까이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쏙쏙 다 뽑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손해입니까? 나 돈 벌잖아요. 물론 이분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주겠지만 나는 이분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 이 사장님을 완벽하게 배우겠어, 복사하겠어. 이런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일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비단 자영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잖아요. 저처럼 한 40대라고 칠게요. 40대 회사원이다. 근데 내가 버는 수익이 한 월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다. 그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치킨집에서 월 500만원 이하로 벌거나 아니면 회사원인데 내가 500만원 이하로 벌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사장님의 돈을 많이 벌어주면 내가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야. 내가 지금 40대인데 그러면 길어야 한 20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쵸? 20년 동안은 안전하죠. 그럼 그 20년 이후에는 어떡하죠? 내가 만약 60살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한 100세에서 120세까지 살 것 같거든요. 네, 확실하게 이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 80살, 이거 완전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 뭐 70세, 60세 완전 청년이죠 요즘에. 80세만 돼도 정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건강하진 않지만 좀 덜 건강한 상태로 20년에서 40년을 더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60살에 정말 청춘인데 60살이면 요즘에 너무 젊은 것 같아요. 네. 저 마라톤이 취미인데 마라톤 같이 뛰시는 분들 60대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잘 뛰십니다. 저도 웬만큼 뛰는 편인데 저보다 훨씬 잘 뛰세요. 이런 팽팽한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이 나머지 40년, 6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 내가 직원인데 내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 이거 완전 불가능이잖아요. 그쵸? 우리 아빠가 이건희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이병철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차릴 수 없다. 그럼 이 하청업체는 차릴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정년까지 있어도 돼요. 네, 여기에서 별 달고 나오면 되죠. 네, 임원까지 달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고민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40대나 50대라면 좀 과감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3년 내에 현실화하려면 저는 좀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나는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소소한 삶이 좋다. 이런 분은 별개입니다. 네,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사시면 되죠. 그 의미가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10년 안에 100억을 꼭 벌고 싶고 최소한 한 10억이라도 벌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저는 절대 못하니까. 저는 도저히 한 달에 300만원씩 받고 그 박봉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를 존경하거든요.
왜 와이프를 존경하냐? 나는 도저히 가사일 그렇게 못하니까. 애들을 그렇게 밥 주고 맨날 그렇게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맨날 맨날 그런 것만 나는 절대 못하니까.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다 해주는 와이프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 사회에는 선생님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쵸? 나는 하기 싫고 나는 힘든 일인데 나는 절대 하기 싫고 절대 안 할 건데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선생님이 부자가 되기는 정말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중에서 정년을 꽉꽉 채웠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10% 미만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자가 10% 미만이긴 한데 선생님이면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임용고사라는 어려운 시험도 붙어야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어려운 이게 난관을 넘어간 건데 그 분이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다는 뜻이죠. 선생님은 사실 뭐 신랑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사업을 하고 신부가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뭐 삼성전자 직장인이거나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건 되게 좋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외벌인데 선생님이다. 그럼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거 뭐 수학과 나와야 합니까? 이거 서울대 나와야 아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산술만 해봐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를 잘하면 되지 않냐고요? 무슨 투자에 무슨 뭐 귀재 신이 아닌 이상 무슨 100배 수익률을 어떻게 거둬요? 불가능합니다. 앞에 제가 환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씩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10년 안에 100억을 만드는 방법. 한 달에 200만원씩 꼬박꼬박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10년 안에 100억 못 만듭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0.01%의 영역이고 그분은 뭘 해도 성공할 뿐이에요. 그렇게 뭘 해도 성공할 분이 성공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 결단 내리는 게 제가 창업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제일 답답한 게 창업 수업이잖아요. 그쵸? 제가 창업 수업을 하는 거니까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겠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쥐고 있는 이 500만원이라는 뭐 누군가는 뭐 300만원일 수도 있고 이 달콤한 마약 같은 월급 때문에 이 뭐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500만원 이 너무 달콤한데 당장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 500만원의 달콤함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이 뭐 5천만원, 1억, 100억 이거를 못 쥡니다. 이거를 쥐고 쥔 상태에서 이걸 물통을 또 쥐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를 내려놔야 이렇게 쥘 수 있거든요. 못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난관이에요. 왜냐? 무섭거든요. 두렵다. 안정적이지만 적은 소득으로 사는 게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안전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50세다. 10년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50세이신 분은 40세고 40세이신 분은 30세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10년 전으로 가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베스트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쉬운 길로 안전하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쉬운 길로 가시밭길이 아닌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앞만 살아봤자 부자는 되지 않아요. 부자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그렇게 부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난 만약에 결단을 내렸다. 내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 500만원의 달콤함을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걸 죽어도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분들을 위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일단은 더 쉬운 방법이에요. 더 쉬운 건 이거를 놓고 더 큰 거 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잡은 상태에서 이걸 또 잡으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진짜 가시받기보다 더 어려워요.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건 안 하거나 네,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분들께 이분들께 그러면 좀 뭐랄까 확신과 솔루션이 좀 필요할 테니까 이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무슨 사업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세요. 그 중에서 못 고르겠으면 이거는 결단이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못 고르면 제가 구제가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가장 쉬운 게 제가 교육업을 하고 있지만 교육업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드니까. 두 번째는 몸이 좀 힘들어요. 요식업, 식당 같은 거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테리어업입니다. 네, 이 교육업, 요식업, 인테리어 요 중에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기타, 자기의 재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자인을 할 줄 안다. 매우 좋습니다. 아니면 나 미용을 좀 할 줄 안다. 아니면 뭐 판매를 잘한다. 뭐 세일즈를 잘한다. 뭐 이러면 본인에 맞게 네, 그 중에 고르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선택은 되게 심플해요. 돈이 안 드는, 돈이 적게 드는 일. 이게 첫 번째고요. 돈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고시원 뭐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베스킨라빈스로 1,000,000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뭐 2개, 3개 하지 하는 네, 어려워요. 네, 솔직히 잘해야 뭐 한 400, 500 정도 저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돈 들여서 그거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돈이 좀 적게 드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누군가는 돈을 그걸로 잘 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장 하지 말려 하고 말리는 게 1등이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절대 하지 마라. 카페는 특별한 내가 스타벅스를 이길 전략이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거든요. 왜냐? 편의점은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편의점 해서 한 달에 1,000,000원씩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어요. 편의점 한 개 해서 1,000,000원 저축하는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수완이 매우 뛰어나면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편의점에서 점장을 하면 돼요. 매우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더 좋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집은 진짜 장사 잘 되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육업 돈 잘 버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1년에 10억씩 버는 사람 많아요. 네, 교육업으로 1년에 10억 이 정도면 잘 버는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10년 벌면 100억 벌잖아요. 그쵸? 교육업 네, 돈 잘 버는 사람은 정말 잘 법니다. 그리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요식업 요식업은 뭐 백종원 같은 사람 뭐 엄청나게 잘 벌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세팅하기 나름인데 세팅만 잘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요. 인테리어 이건 뭐 너무너무 좋죠. 왜 너무너무 좋으냐? 인테리어업이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인테리어 이거저거 하는데 돈이 왜 안 들어요? 그거 먼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내가 또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교육업, 요식업, 인테리어업 요 3개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 대략 한 90%는 요런 거랑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업 내지는 건축업. 건축업은 좀 더 어려우니까 인테리어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쉽거든요. 우리 뭐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뭐 목공이나 뭐 전기나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그쵸? 교육업.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교육업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잘 맞는 거를 이 세 가지 중에 고르세요. 내가 뭐 다른 재주가 있다. 그럼 요거까지 포함해서 고르면 됩니다. 이 중에서 못 고르면 단언컨대 10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 못 할 거예요. 이 중에선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돈 들어가는 사업해서 하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이런 걸 하더라도 여기에서 돈을 잘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이 고시원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것들을 하면서 마케팅을 배우게 되거든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다 마케팅 싸움입니다. 마케팅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뭐 뻔뻔하니까. 저는 강의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 들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강의를 잘하는 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잘하고 싸게 공급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테리어 정말 기깔나게 정말 싸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알리는 거,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 능력을 익히고 나면 뭐 고시원을 하든 파리바게뜨를 하든 뭐 베스킨라빈스를 하든,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돈 드는 사업을 하더라도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내 내공을 키운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업을 사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 돈이 적게 들어야 돼요. 돈이 안 들면 안 들수록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교육업, 뭐 저는 원래 수학학원 하고 있지만 요즘에 하고 있는 뭐 교육업은 저는 뭐 창업 강의하고 경매 강의하고 토지 강의하고 코인 강의하고 심지어 줌으로 합니다. 대부분 줌 공짜잖아요. 유튜브 공짜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비용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임장 수업도 하잖아요. 임장 수업 한 번 하면 100명씩 오거든요. 저희 뭐 팀장님 바쁘다 그러면 저게 쉬라 그래요. 저 혼자서 100명을 다 인솔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수업합니다. 돈이 드나요? 하지만 뭐 한 번 수업할 때마다 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뭐 몇천만원씩 이렇게 벌죠. 돈은 안 들이고 누군가는 돈을 잘 버는 거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하고 있으니까 교육업은 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요식업, 식당 뭐 삐까번쩍하게 하면은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삐까번쩍하게 인테리어 많이 하면 돈 많이 들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요식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돈을 적게 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돈 잘 버는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서 그 사장님의 모든 것을 쏙쏙 뽑아먹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조금 오세요?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인테리어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를 통해서 돈을 정말 잘 벌고 계신 분들을 찾으세요. 일단 뭐 주변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그 정도 노력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블로그에서 인테리어만 잘 쳐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인테리어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별로 배울 게 없어. 그냥 빨리 그만두세요. 배울 게 없는 사람 밑에서 굳이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가장 빨리 10년 안에 100억을 만들려면 가장 빨리 1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배워와야 돼요. 인테리어업은 솔직히 말해서 한 3년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다 배울 수 없으면 3년을 배우세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목공과 전기를 배우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배워도 되고 하나만 배워야 되면 목공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면 목공을 배우면 좋고 좋은 거지 꼭 배워야 된다는 아니에요. 플러스 전기까지 배우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목공하고 전기까지 만약에 배웠으면은 나머지 뭐 타일이나 뭐 도배장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거는 다른 사람 써갖고 하면 돼요. 사실 이것도 다른 사람 써도 되긴 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 쓰는 것과 내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목공을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좀 배워라. 1년을 배우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뼈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AS 같은 거, 목공에 AS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기도 물론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 AS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인테리어는 3년 동안 배워도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잘만 배우면 바로 월 1,000원 이상 저축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인테리어 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인테리어 시공은 10번 넘게 했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돈 주고 하는 거.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인테리어 업을 해서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뭐 월 저축액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인테리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내가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업, 꼭 수학교육이 아니라도 됩니다. 수학교육, 뭐 초등 과외방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돈이 적게 드는데 돈이 많이 버는 교육업, 그 다음 요식업, 돈이 적게 들게 세팅해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식당 차리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요 중에서 고르면, 그리고 내가 재주가 있으면 뭐 그거 추가하면 됩니다. 요 중에서 못 고르겠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가장 빨리 10년 안에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돈 들고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사업들은 좀 나중에 하세요.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른 결단이에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한 달에 200만 원도 저축을 못하고 있다 하면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월 저축액 1,000만 원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 쓸 시간이 없으면 그냥 돈이 더 빨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수익은 늘어나는데, 더 빨리 늘어나는데 지출은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모이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월 1,000만 원 저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뭐 별 쓰잘데기 없는 이 말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살고 있어요. 굳이 워라밸 이거 추구해야 됩니까? 워라밸 추구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이 일을 하면서 뭐 저의 경우에는 통장에 이 돈 꽂히는 것보다 저는 재밌는 게 없거든요. 워라밸,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면 워라밸이 높아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통장에 돈 꽂히는 워라밸을 추구하면 그냥 그래갖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계속 통장에 저축을 꾸준히 하면 워라밸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게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게 가장 힘듭니다. 사업을 할 때 난 진짜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고객이 없어.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맛있게 정말 싸게 진짜 푸짐하게 서비스 팍팍 주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일 많이 하고 통장에 돈 계속 꽂히고 돈 계속 쌓이고 돈 벌고,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부자 된 사람 중에 워크홀릭 아닌 분이 없는데 다 워크홀릭이에요. 만나면 그냥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사업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 하는 사람 뭐 별로 없어요. 뭐 연예인 이야기? 다 몰라요. 연예인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라마? 뭐 봐야 알죠. 뭐 TV 같은 것도 거의 안 보고 뭐 책은 보지만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한 얘기인지 까먹었는데 부자들의 모습은 다 삶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빈자,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어요. 부자들의 모습은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근검절약하고 그냥 뭐 생각 똑바르고 뭐 돈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냥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첫 단계죠. 1단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특강이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3년 안에 3년 안엔 다 되는 것 같아요. 3년 안에 월 저축액 1000만원 만들기. 네, 이거를 1차 목표로 삼읍시다. 3년. 단기 목표 아닌가요? 네, 3년이면 되는데. 거기에 1번이 빠른 결단이란 거, 네, 잊지 마시고. 빠른 결단은 교육업, 요식업, 인테리어업, 셋 중에, 아니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으면 뭐든 좋습니다. 그 중에 골라서 사업의 종목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 돈 잘 버는 사람을 바로 옆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1년 동안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빼먹어야 된다. 그 사람 완전히 내가 복사를 해내야 된다. 여기까지 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불릴지는 다음에 구독자 5만 명 되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밤 12시인데 360분이나 네, 아직도 듣고 계시네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족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